사실은 며칠 동안 좀 속상해가지고 못했죠. 그, 제가 국회의사당에 갔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음, 친미에다가 DJP예요. 그러니까 DJP라기보다는 이제 JP 쪽이에요. 친미의 JP. 군인 쪽이에요. 정당인 적이 없었는데, 근데 너무 웃긴 건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 사람이 구박받는 거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세상 이치죠. 근데 탄핵 당했으니까. 근데 이제 요번에도 장동혁 대표님, 니네 대표님, 나 국힘당인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쪽, 아니, 저는 정당 그건 아니고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근데 어느 당에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음, 어쨌든 난 유권자야. 국민의힘 유권자야. 근데, 니네 대표님 여기 길바닥에서, 응? 그 뭐라 그러지? 거기서 단식했다고 나보고 길바닥으로 내려가래요. 그래서 그런 거랑 똑같이 황교안 그 티팩 다녀오셨는데 저번에처럼 집에서 막 그런 경찰 낮은 사람들인 거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사회적으로 품격 있는 사람이 아니죠.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자수를 받는다 그래. 응? 놀고 있으니까 응? 그걸 못 받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실해야 큰 일도 할 수 있는 건데 응? 본인 일에 충실을 못해. 그럼 큰일도 못 해야 되는데 이건 요즘에는 그런 게 아니고 다 뭐 관심 뭐 다 그런 데 있어. 막 정찰나고 난리 났어. 다 경제 폭망되니까 그런 게 막 그런 것만 살 길이야. 검사 그쪽이랑. 어쨌든 간에 음,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잡혀가는 그런 공권력으로 눌러버리려고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런 걸 이제 두 번 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자체적으로 근데 그래서 요번에 꼭 좀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국힘당에서 또 한 명이 나오는데 꼴불견이죠, 진짜. 어? 그냥 뭐 황교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황교안도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요번에 저는 신뢰는 황교안을 더 했는데 홍준표 대표님을 더 좋아하죠. 근데 그 68기 할아버지가 찍어줘서 장군님이. 근데 좋아는 했는데 신뢰는 황교안을 더 했는데 이제 CP에 가서 6.25 참전자 제가 좀 속상했던 게 거기에서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그 648기에서 저를 테스트 한 경험으로 봤을 때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 결과가 진심이라면은 진정성이 있으면은 경제적 이득을 주거든요. 파워가 거기는 그렇게 돼요. 사고방식이. 왜냐면은 누가 와도 명명백백해요. 근데 이제 그걸 못 받았기 때문에 음, 경제적 이득이라는 거 그런 거를 약속을 받아내야 돼요. 그래야 보통 유권자들 마음이 움직여요. 그 선행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뭐 누구를 뭐차 양보한다, 그거는 기본 에티켓이고 선행이란 게 그건 선행은 아니죠. 그냥 작은 일에 충실한 거지, 그거는. 그거야말로 그런 거야말로. 그래서 선행이란 거는 그런 걸 선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번에 조금 망한 것 같아가지고 무슨 친미하라 그랬더니 잘 실천을 못했어. 비전문가들이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망쳐서 저는 속상해서 솔직히 별로 며칠 동안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어느 당에 입당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음, 그냥 친미하면은 어디서나 정체성은 잃지는 않을 거니까 어느 당이나 작은 일에 솔직히 말하고 성당에서 작은 일에 그동안 충실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이제 정치를 좀 크게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겠다. 경제 폭망을 해서요. 어, 조사를 좀 했는데 이제 구조가 다 아시겠지만은 수출형만 살 수 있잖아요. 대기업 수출형, 중소기업
반도체라고 부르는 K-뷰티 화장품이죠, 화장품. 그 다음에 의료기기 뭐 이런 거. 이건 이제 우리도 이제 소상공인이라던가 자영업자가 살려면은 이제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전문적 지식을 브레인스토밍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수출형으로 바꿔야 되죠. 벼락 그지 만들었잖아 지금 국민들. 제가 여러 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19 강제 방역은 공포 정치죠. 모르고 했어 내가 봤을 때. 알고 해도 사형 지금 당해도 지금 책임이 안 되는 상황이야. 응? 책임을 질 수가 없어.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이거를 코로나19를 이거 강제 방역을 했나 몰라. 저는 코로나 주사를 안 맞았거든요. 거부해서. 왜냐면은 그때 대한의사협회가 최대집을 제가 좋아해가지고 대한의사협회가 안 들어간 걸 알아가지고 구청에 개인 그거 이제 코로나 주사 맞히는 구청에 개인 의료 진료카드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공무원이 하는 거거든요. 질병청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업적세 하려고 치적 같지도 않고 치적 망하는 치적.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는 끝까지 안 맞고 그랬거든요. 정말 그때 집에서도 엄청 구박이 심했답니다. 집안 망신 시킨다는 둥 제가 구청이랑 싸우면서 얼마나 싸웠는지. 아니 경우가 없잖아요. 개인 진료카드 없는데 누가 지금 자기 생명을 아무한테나 의사가 아니야. 거기는 공무원이지. 어? 근데 아무한테나 그 주사 그도 약도 확실하지도 않아.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뭐 지금에 와가지고 이제 뭐 거기 안에서 뭐 유튜브 보니까 곰팡이균이 나왔네 어쩌네. 그런데 아예 그때도 얘기가 많았잖아요. 콜드체인 그 유통 과정이 우리나라 기술이 그때 제대로 되지도 않고 어쨌든 이쨌든 저쨌든 간에 강제 방역은 하지 말았어야 되죠. 위드 코로나를 했었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경제가 폭망해가지고 됐고요. 그렇게 수출형으로 바꿔야 경제 활동 인구 2,200만 중에서 대부분이 망한 상태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공공 일자리라던가 돌봄이라던가 이쪽에 가 있는 거죠. 나머지는 뭐 진짜 뭐 자영업자라던가 진짜 소상공인이라던가 진짜 그 강제 방역으로 인해서 2년이 넘으면 사람 심리상 탈모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리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거기 이제 석학이 많죠. 한마디로 이제 해석이 같다 이건데 심리적으로 2년이 되면 사람이 2년이 넘으면은 그 전 상태로 돌아가기가 힘들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습관을 버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대로 간다는 거예요. 2년을 넘게 코로나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이제 저희가 이제 바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살기 힘들다. 살아남기 힘들다. 이스라엘 모형으로 교육을. 근데 지금 교육 같은 경우는 뭐 고교 학점제라던가 해서 그거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도서관이라던가 가면은 옛날처럼 양서가 없어요. 옛날처럼 새 책으로 계속 바뀌잖아요. 그럼 옛날에 고전이라던가 이런 게 양서가 많아야 되는데 도서관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책이 원래는 좀 전문적이고 깊이가 좀 있어야 되고 인문학 그러니까 경제 고전도 있고 인문학 고전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과학도 마찬가지지만은. 근데 그 중에서 최소한 인문학 정도도 또 고전이 있어야 돼. 그게 아니고 뭐 다 책 팔아 넘기시고 있네. 뭐 그런 식으로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며칠 동안은 조금 이거를 저는 두 번은 보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냥. 근데 저기는 너무 비전문가라 가고 싶지가 않아. 완벽적으로. 아니 이거 친미를 하라 그랬더니 가가지고 진짜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됐으면 좋겠어. 난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 그거 막 경찰들이 와가지고 강압적으로 한교안을 갖다가 응? 말도 안 되는 걸로 응? 솔직히 말해가지고 윤석열이 응? 뭐 원래는 홍준표가 대통령 됐었어야 맞는 수순인데 국민 여론조사가 높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거지로 돼가지고 거의 훔친 거지. 그래갖고 아니 군이랑 국정원 탓을 왜 재판 과정에? 그러니까 자기 편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편도 다 감빵 간 거예요. 그럼 무슨 힘으로 나와 본인이? 그러니까 의리가 없고 뭐 어떤 도의가 없으면은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저는 탄핵까지는 반대죠 당연히. 탄핵은 그거 가지고는 탄핵 반대죠. 국민들한테 무슨 해를 끼쳤어 뭘 끼쳤어. 근데 해 끼친 거는 경제 폭망을 문재인이 시킨 거를 계속 이어온 거. 어? 그런 게 마스크를 바로 이게 안 뗐거든요. 윤석열 때. 그런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자율적으로 돌아가게 했었어야 되는 건데 계속 이제 듣고 싶지도 않고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랑은 틀리죠. 탄핵대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몇 번을 얘기하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계셨잖아요. 한강의 기적. 그러니까 보통 국민들 민심이 응? 민심이 예를 들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죄도 없었지만 똑같이 이런 상황이 왔었더라도 윤석열한테 하는 거하고 틀려요. 공이 보통 사람들은 공이 크면은 허물은 그냥 덮어준다고. 유권자들은 공이 크니까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다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죄도 없잖아 결론은. 그래서 다시는 내가 봤을 때는 저는 그래서 박지원 회장님 그거 지금 저 박정희 대통령 라인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라인이 아니고. 응. 박근혜 대통령 당연히 좋아하죠. 팬이죠. 근데 순진하잖아요. 노처녀에다가 통하는 게 많죠. 근데 여자는 너무 순진했다. 아휴 그냥 아니 지금 말이 길어지는데 이제 끊어야겠다. 이거 지금 그래갖고 며칠 동안 이제 동영상을 안 올렸는데 수학을 전에 쓰던 거를 연결해서 내용이 이름을 알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도 선거를 준비를 뭐 되게 막 지방선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폭망 이렇게 폭망 와 완전 진짜 무슨 어, 해도 이렇게 못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저는 정치를 할아버지들밖에 못 봤어요. 그리고 그냥 쭉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쭉 물론 사상은 뛰어나죠. 뛰어나다고 평판이 났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뭐가 눈에 띄어가지고 사상 검증을 받은 게 아니고 할아버지들 사상 검증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한총련 데모팀 여자가 질투를 하고 막 뒤집어 씌우고 막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들 할 수 없이 날 사상 검증인데 젊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상이 원래 뛰어나.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가 된 거야. 그래갖고 할아버지들이 바로 직장을 줄 능력이 당연히 있죠. 많이 이제 잠깐 기적도 하셨고 오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오래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만 봐가지고 항상 다 승리만 한 줄 알았어. 그래서 나는 정치를 그 이후로 본 적이 없어요. 쭉! 뭐 뉴스고 뭐고 본 적이 없어. 별로.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2017년 2016년 12월 그때쯤부터 살짝 이제 봤는데 와 진짜 못해. 어쨌든 15분이라서 끊고요. 수출형으로 바꿔야 된다. 수출형으로. 그래서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라는 그런 법을 개정을 해서 정말 정치 한강의 기적화된 정치 치적이라던가 업적이라던가 실력이라던가 이걸로 그냥 딱딱 되는 게 아니고, 응? 여기는 억지로는 안 해요. 뭐하러 그거 억지로 해? 억지로 안 하는데 뭐 그런 대로 그냥 그렇게 받았어요. 그럼 안 받으면 땡이야 그냥. 근데 여기는 뭐 자기는 그 능력도 안 되는데 그냥 억지로 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그 정신으로 경제 폭망을 재정상화로 원상 복귀시킬 생각을 하고 노력을 했으면은 정상인들이죠. 근데 그러지가 않거든요, 지금 정치권이.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마음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데요. 네, 16분 지났으니까 끊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이제,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한교안이. 두 번은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비전문가들 친미하라 그랬더니 이게 삽질하고 써 있잖아. 속여 먹을 수는 없거든, 그거를. 응? 그 물건을 갖다가 요번에도 제가 있는데 물건을 팔 때 정직하게 해야 돼요. 저는 학원에서도 애들한테 기업가 정신인데 자본주의가 아니고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이제 가르쳤거든요. 틈틈이. 탈무드라던가 기업가 정신. 응? 근데 이거를 좋은 물건을 좋게 해서 경쟁력 있게 해서 응? 가격 경쟁력 통해서 하는 게 선익이지. 이거를 갖다가 그런 마음가짐도 안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에다가 국민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응? 자영업자가 소상공인들가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선제 타격은 답이다. 그거는 자유통일당 지금 막 어디랑 싸운지 모르겠는데 저는 자유통일당 좋게 보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그건 알아. 그 국힘당의 최대한 이때까지 내가 봤던 것 중에 신혜식만 난 좋아하거든요. 정광훈은 별론데 목사님은 별로예요. 조영기 목사님은 굉장히 조금 보는데 좀 훌륭하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신혜식은 좋게 좀 보는데 뭐를 봤냐면은 사심이 없어. 그냥 국힘당을 계속 이제 해준 거. 근데 국힘당이 찍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민심을 읽고 싶으면은 보통 신앙 없이 민심 읽고 싶으면은 시경을 읽어보세요, 한번. 어떤가. 그거를 통계를 내면 비전문가를 넘어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짜증이 나가지고 이번에 그거를 잘 대처를 해가지고 위기 대처 그거 능력도 능력이니까 얘를 갖다가 잘 해서요. 나 두 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거든. 무슨 경찰이 쫓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체포를 하고 검사해서 시키는 건지 어쩐 건지 뭐. 윤석열도 꼴도 보기 싫지만 에휴 진짜 아니 군을 왜 탓하고 국정을 왜 탓해? 자기나 잘하지. 국정원이 지금은 문재인이 격을 너무 많이 낮췄지만은 미국 정보국에서 하던 거 그냥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낮은 게 아니고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거기는 MIT, 공대, 예? 저희 삼성이랑 친했어요. 삼성전자 이건유 회장님이랑. 이 MIT 공대 거기 누가 있게요.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